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후변화 얘기를 살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봤던 요소는 해양, 바다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다 얘기하면서도 살짝 나왔었는데, 그쵸? 대기에 대한 얘기, 어, 날씨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기를, 우리 날씨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상위성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기상위성도 한 가지 그냥 영상 촬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걸 보고 싶냐에 따라서 가시 영상, 적외 영상, 수증기 영상, 레이더 영상 다양하게 이용하는데요. 가시 영상은 햇빛의 반사 감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반사 강도. 그래서 빛을 많이 반사시키는 저군형 구름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저군형 구름 위아래로 두껍기 때문에 층은형 구름, 얇은 구름보다 빛을 많이 반사시켜서 가시 영상 봤을 땐 밝게 보이게 됩니다. 즉 가시 영상을 봤는데 밝다. 그럼 여기는 저군형 구름이 꼈구나. 상대적으로 덜 밝다. 구름이 껴있긴 한데 덜 밝다. 그럼 여기 충은형 구름이 껴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적외 영상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영상으로 띄우는 겁니다. 온도가 높은 하층은 낮은 층에서 대기 중에 낮은 이 층에서 만들어진 구름, 거기 껴있는 구름을 얘기합니다. 온도가 높은 상층은 더 높은 고도에서 낀 구름을 얘기합니다. 그 고도가 낮을수록 지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은 하층운이 온도가 낮은 상층운보다 밝게 보입니다. 즉 적외 영상을 봤는데 구름들이 똑같이 껴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밝다. 그럼 여기가 구름이 더 낮게 껴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수증기 영상은 적외선 중에 수증기에 잘 흡수되는 파장 영역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 많을수록 밝게 보여서 여긴 좀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혹은 뭐 습도가 높구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겠죠. 레이더 영상은 비나 눈에 의해 되돌아오는 전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수량이 많을수록 빨간색으로, 강수량이 적을수록 파란색으로 보여서 여기가 비가 많이 오는구나, 적게 오는구나 등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한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기상현상들 좀 알아볼 텐데요. 중위도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입니다. 종간 규모라고 써놨는데 종간 규모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난 기상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정체전선이 형성돼야 됩니다. 정체전선은 한쪽은 찬 기단, 한쪽은 따뜻한 기단으로 만난 전선을 얘기하고요. 북쪽 찬 기단과 남쪽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서 정체전선이 일단 형성됩니다. 그리고 정체전선 경계로 남쪽, 북쪽에 반대 방향을 바람이 불면서 저기압성 회전, 그리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으로 이 정체전선이 쪼개지며 파동이 형성돼요. 그리고 전선이 발달하며 중위도 저기압 발달하게 되고 전선 부근에 강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중위도 저기압 발달하게 되는데 좀만 자세히 보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편서풍이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적도 지역에서 상승한 공기가 단순히 극지역으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일자로 가지 않아요. 자전으로 인해서 회전하게 되는데 그 영향으로 편서풍, 우리나라는 서쪽으로 편향된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위도 저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날씨를 변화시킵니다. 전선 부근에서는 풍향이 급격히 변하고 강수가 집중되는데요.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위도 저기압은 저기압이다 보니까 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한랭전선 뒤쪽에 저군형 구름이 끼게 되고요.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온난전선 앞쪽은 층운형 구름이 끼게 되고요.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게 돼요. 그래서 기압도 한랭전선, 온난전선 경계로 있을 때 양쪽은 기압이 높은 반면에 가운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가운데는 중위도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게 되고요. 기온은 한랭전선, 온난전선 있는 곳에 따뜻한 기단이 있는 곳에 차가운 기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온이
갔다가 한랭전선을 지나가면서 기온이 높고 또 온난전선은 그쵸, 차가운 공기가 있는 곳에 따뜻한 공기가 가는 거기 때문에 온난전선을 지나가면서 기온이 또 낮아지게 되네요. 바람의 방향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 지금 보시면은 한랭전선 뒤에 전에는 북서풍이 불다가 한랭전선 지나가면서 남서풍, 그리고 온난전선 지나가면서 남동풍이 불고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폐색이 시작됩니다.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다 보니 이 둘이 만나게 되면서 폐색전선 앞뒤로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때가 중위도 저기압의 세력이 가장 최대로 발달할 때고요. 그다음에서 폐색전선이 더 발달하면서 전선 앞뒤로 찬 공기만 자리 잡게 돼요. 중위도 저기압이 약화되고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중위도 저기압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외에 우리나라한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 태풍도 있죠. 수온 약 26.5도. 저기 왜 26.5도가 점이 왜 위로 올라갔을까요? 26.5도 이상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순간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성장한 열대 저기압을 의미합니다. 얘는 전선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태풍은 어떻게 발달하게 되느냐? 고온 다습한, 온도 높고 습한 열대 해상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을 형성하고요. 이때 방출되는 막대한 양의 수문열이라는 것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흡수하는 열을 얘기해요.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상승하면서 이 대기가 공기가 액화되면서 수증기가 맺히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건 수증기, 액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방출하는 수문열이 태풍의 에너지원으로서 공급되게 됩니다. 초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해요. 하지만 북위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편서풍 영향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육지에 도착하면 수증기,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는 이 공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수문열이 에너지원인데 수증기와 또 열을 공급받지 못해 소멸하게 돼요. 태풍은 시계 방향을 회전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 경로 오른쪽은 이동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람도 최대, 피해도 커지고 바람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하고요.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한, 조금만 가도 등압선이 급격히 계속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밑에 있는 사진에서 보면은 밑에는 북동쪽으로 25도, 북위 25도를 기점으로 북동쪽으로, 그리고 위에는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이동 경로 오른쪽을 보면은 이 이동 경로와 바람의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이동 경로 왼쪽을 보시면은 이동 방향과 바람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바람도 적어지고 피해도 적다 보니 우리가 가항 반원이라고 불러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물론 안전하다는 것은 위험 반원에 우리나라가 위험 반원에 속해 있을 때보다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태풍의 중심에는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약하고 대체로 맑은데요. 우리가 이걸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요. 태풍의 눈 벽에는 강한 상승기로 인해서 두꺼운 정란운층이 형성되고요. 구름띠에는 강한 비가 내리지만 그 사이는 대체로 약한 강수가 부분적으로 내립니다. 기압은 태풍 중심부가 저기압이 가장 낮고요. 풍속은 태풍의 눈 주위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지만 태풍의 눈은 하강 기류고요. 기압은 당연히 저기압이니까 태풍의 눈 주변 한가운데가 가장 낮고 점점 올라가네요. 풍속도 마찬가지인데요. 태풍의 눈은 하강 비류 대체적으로 맑습니다만 태풍의 눈 살짝만 벗어나도 급격히 풍속이 빨라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 태풍은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단순히 파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과 이동 경로를 계속 바꾸면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그게 피해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불균형. 아까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는 원인, 적도 지역에 남는 과잉된 에너지와 극지역의 부족한 에너지,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태풍이 또 해줍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겪는 기상 현상들, 종간 규모의 아까 현상들 봤다면 이번엔 중규모입니다. 중규모는 아까 말했던 중위도 저기압이나 태풍보다는 소규모예요. 그 전선 동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기, 폭설, 뇌우 등이 여기 속하는데요. 먼저 뇌우부터 한번 볼게요. 뇌우는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국지성 폭풍우를 얘기합니다. 국지성 폭풍우란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주로 정란운에 생성되고요. 일반적으로 대기가 불안정할 때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군이 생성됐어요. 그리고 저군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성숙합니다. 한쪽은 상승 기류, 한쪽은 하강 기류가 되면서 또 주변에 비가 내리고요. 그러다가 또 이 상승 기류가 약해지게 되면은 이 정란을 만들 수 있는 저군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또 적어지면서 소멸하게 되겠죠. 이 대기가 불안정하고 상층으로 갈수록 바람이 강해질 때 점점 바람이 강해지고 대기가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개의 뇌우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30분 내에 좁은 지역에 강수를 내리거나 집중호우를 일으키거나 강풍, 우박, 돌풍들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박도 한번 볼까요? 우박은 지름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가 비처럼 내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구름 속의 작은 얼음핵 주변에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부터 보다시피 적은 이 두꺼운 구름 안에서 상승기류 때문에 물이 얼어붙겠죠. 근데 그 얼음핵이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하강했다 상승하다 하면서 녹았다 얼었다 반복하면서 두꺼운 얼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상승기류가 강할 때는 계속 이 상승 가강을 반복하면서 우박이 커질 뿐더러 얼었다 녹았다가 여러 번의 얼음막을 형성하며 여러 층이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건조하고 여름엔 덥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11월이나 4월, 5월에 이런 우박이 주로 발생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장마 정체전선, 중위도 저기압, 태풍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강우량이 3시간 동안 90mm 이상이나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호우경보가 발령되게 됩니다. 그 다음 알아볼 건 폭설입니다.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황해를 건너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생기는 눈 구름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쌓인 눈이 20cm 이상일 때는 우리는 대설경보를 발령하기도 합니다. 강풍입니다. 대설경보가 발령됩니다가 맞겠네요. 발령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좀 긴가민가한데 발령되는 게 맞으니까. 강풍은 풍속 14m/s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서 강한 중위도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요. 받을 때나 혹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을 확장될 때나 태풍이 통과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변 기압 배치가 남쪽이 높고 북쪽이 저기압일 때 서풍이 불면서 봄철에 강원도에서 양간지풍이라는 강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양간지풍 따뜻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황사입니다.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 황토지대에서 발원한 그래서 만들어진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날아오는 것을 황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위도 저기압이 발원지를 통과할 때 강한 상수기류에 의해서 모래먼지가 떠오르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이동해 오다가 한랭전선 후면 하강기류로 인해서 낙하하며 우리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의 사막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황사도 심해지고 있죠. 고기압도 우리 날씨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고기압은 보통 하강기류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해서 보통 날씨가 맑은데 지단의 발원지가 되기도 해요. 고기압의 중심부가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는 정체성 고기압의 경우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에 한파,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폭염, 오호츠크의 고기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죠.
중위도에서 편서풍 영향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작고 우리나라 봄철, 가을철 영향을 줍니다. 이 3일 정도 맑다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가게 되거나 혹은 뒤를 이어서 오는 저기압 때문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리기도 하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봄과 가을에는 우리나라 변덕스러운 날씨가 많이 발생하죠. 게다가 꽃샘추위, 황사 등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 알아본 것 같은데요. 기상현상들도 마찬가지로 대기, 해양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얘기는 이 대기와 해양을 같이 놓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바다는 바다대로 따로, 기온은 날씨는 날씨대로 따로 보고 있는데 이 둘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들은 단순히 그냥 또 역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하는 내용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데 선생님이 결국 또 뭔가 되게 새로운 내용처럼 언급하네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한번 우리 친구들이 우리 계속 살면서 겪었던 날씨들 그리고 날씨가 좀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낄 텐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부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도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